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재치과 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 원장입니다. 자, 오늘 지구인을 위한 치과 시크릿 제 11강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씨가 말하기를 주장이나 판단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잘한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잘한다는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명희가 말하기를 임플란트를 잘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사는 어떻게 잘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타도 근거가 있죠. 뭐 트리플 턴을 뭐 어떻게 돌았다든가 그런 것처럼 점수를 낼 때도 근거가 있듯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5가지 근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의사의 학벌이나 장비 이런 게 잘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겠죠. 뭐냐? 자, 11강. 자, 첫 번째 진단. 살릴치 않은 살리면서 임플란트 수술하고요. 두 번째 교합. 수술은 요즘 실패하는 경우가 없죠. 임플란트 어금니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나서 이가 잘 물려야 돼요. 네, 잘 물려서 밥이 잘 씹혀야 되겠죠. 교합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수술. 그리고 수술을 할 때는 어금니는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요. 앞니는 예쁘게 하고 네 번째 유지. 시술해 놓은 그 상태가 문제없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잇몸뼈 파괴다 나사 풀림 같은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고요. 5번째 이제 경영. 잘하는 치과들은 수가가 좀 비쌉니다. 네, 치료비가 어느 정도 받겠죠. 저가도 고가더니 적정 가격을 받을 때 잘하는 치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환자를 보시게요. 환자 YAL 환자 Y 치과 시크릿 1편 456쪽 치주편에 보면 살릴 치아와 뺄 치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자, 2개 치아를 보시게요. 26번 치아, 즉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잇몸뼈가 많이 안 좋고요. 46번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둘 다 빼고 임플란트 하고 여기도 임플란트를 하겠고 여기도 하겠지만 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26번은 빼는 게 맞고요. 46번은 충분히 빼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첫 번째 진단, 살릴치 않은 살리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이 앞니는 환자가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요. 여기 임플란트 하고 여기 하고 26번은 환자가 발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하고 46번은 제가 신경치료하고 보초를 해서 일단 살렸는데 그 뒤로부터 약 5년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릴치 않은 살리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은 치과가 되겠죠. 너무 임플란트 수술에 자신감이 넘치는 치과에 가게 되면은 웬만하면 조금만 흔들거리면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보여드릴게. KBS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조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돕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87화 출연자분 어머님을 제가 치료비 한 푼도 안 받고 의료봉사로 임플란트 수술해드린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진료는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힘든 진료입니다. Don't try this at dental clinic. 자, 여기 보면 뿌리가 많이 조금 남아있는데 일반적인 치과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빼고 임플란트 해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최대한 전 살리거든요. 그래 한번 보시게요. 자, 중앙선 기준으로 우측이 11, 13, 14번이 있고 21, 22, 23번이 있는데 저는 11번은 어쩔 수 없이 빼야 되고요. 나머지 치아는 살릴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렸어요. 신경치료하고 기둥 세우고 살려서 살릴 치아는 살리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초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 교환면에서 봤을 때 신경치료하고 기둥 세워서 살리고 임플란트는 4개만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인치아 살려서 보초를 앞니를 하고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해서 밥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 살릴치 않은 살리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은 치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 환자분 마무리한 거는요. 위에는 이렇게 자연치아 살려서 앞니 마무리하고 어금니는 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요. 아래는 틀니를 하는데 그냥 틀니를 하면은 환자가 밥을 잘 씹기 힘들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릴지 안 살리면서 임플란트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합이 중요합니다. 수술보다 더 중요하고요. 지금 임플란트를 5개 심었어요, 이분. 치과 시크릿 2편 94쪽 임플란트 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5개 심는 것보다 이 어금니를 잘 물리기 위해서 밥을 먹게 교합을 맞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술보다요, 실제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이 교합을 맞추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이걸 못 맞춰서 환자분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파노라마가 아닌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물어보면 36번, 37번이 안 물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심었다고 다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물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초를 뜯고 다시 해서 다시 맞췄어요. 네, 이제 구멍이 뚫리죠. 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사서 보시면 되고요. 잘 물리게 했어요. 그래서 교합을 잘 물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술입니다. 자, 수술은 어금니는 빠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치과 시크릿 2편 116쪽을 보시면 되고요. 이건 뿌리가 남아있고 여기 2개는 어금니가 없으니까요. 이건 자연치아 살리기로 살리면 되고 이건 임플란트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치료하고 기둥 세워서 살렸고요. 임플란트 2개를 당일날 수술하고 수술해서 실로 꿰맨 흔적이 나오는데 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저도 몇 달. 하지만 기다리게 되면 위치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당일 수술 당일 임시차 올려가지고 즉시 기능 임플란트라고 하죠. 이미디어트 로딩 임플란트. 그래서 여기 앞에도 임시차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수술을 어금니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4주 뒤에 임플란트가 다 굳어서 본을 뜨고 5주 뒤에 최종 고철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교합도 거의 완벽합니다. 그것은 이제 책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앞니. 이 임플란트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이 나사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앞니는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데요. 그 사고로 이게 앞니가 부딪혀가지고 그날 발치하자마자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경과했는데 이게 임플란트예요. 잇몸이 도톰하니 돼서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앞니는 예쁘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수술을. 그래서 세 번째 근거, 수술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유지인데요. 그러니까 치과 시크릿 2편 102쪽에 나온 내용인데 임플란트 이렇게 심었을 때는 다 잇몸뼈가 다 멀쩡한데 네, 이렇게 이제 보철을 올렸어요. 보철을 올렸는데 이 치아를 주목을 하면은 네, 주변 잇몸뼈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 세균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잇몸뼈가 녹은 원인은 제 책에 써놨습니다. 제 책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잇몸뼈가 녹거나 또는 내부에 어떤 나사가 풀리거나 이런 임플란트 하고 나서 유지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없게 하는 게 잘하는 치과가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적정 가격입니다. 보험 수가가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한 120만원 정도 받는데요. 임플란트 비용이 일반 임플란트 비용도 한 120만원 이상 받아야 적정 가격이고요. 보험 임플란트가 아닌데 일반 임플란트도 60만원 받는 데는 의사한 장사꾼들이죠. 참고로 이 보험 수가는 120만원을 환자가 다 내는 게 아니라 보험이 적용이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50%인 분들은 60만원을 내게 되고요. 30%인 분들은 36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 정도를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데 일반 임플란트를 막 60만원, 59만원 이렇게 가격으로 환자 유인하는 장사꾼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환자에게 거짓말 쳐서 과잉 진료를 하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심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자꾸 과잉 진료를 해서 결국 수익을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타치과에서 치료받은 것을 치과 원장님들은 손을 안 대는 경향이 있어요. 괜히 이런 장사꾼들 하는 치과 가가지고 교합 안 맞고 임플란트 수술에 문제 생기고 나서 다른 치과에서 안 받아주면 치과 난민 됩니다.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치과 난민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환자만 문제가 아니라 의사도 좀 반성을 할 게 저가 치과만 맨날 욕만 할 게 아니라 이 가격 차이에 대해서 묻는 환자들에 대해서 나는 잘한다. 막 이런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근거 없이 주장만 하지 마시고 다른 치과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자기 기술이나 품질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교합이나 수술 기술 등등등 임상 자료로서 환자에게 자기를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원하는 가격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환자도 불안하죠. 자기 몸을 맡기는 건데 저가 치과에 가는 거 환자도 불안하죠. 그래서 의사가 먼저 환자들에게 실력으로 신뢰를 받은 다음에 진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서 임플란트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2018년 5월 26, 27일부터 시작해서 총 6회 하는 건데 자세한 것은 easy팔찌로.com 공지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에 대한 5가지 근거. 첫 번째, 진단. 살릴치 않은 살리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교합. 수술보다는 교합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리기 위해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밥이 잘 씹혀야 되고요. 3번째, 수술을 어금니는 빠르고 정확하게, 앞니는 예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째, 수술이나 보철을 올리고 나서 잇몸뼈 파괴나 나사풀림 같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 5번째, 저가도 고가도 아닌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좋은 치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인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좋은 치과를 찾아서 좋은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12강 때 만나요.